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자, 장 끝났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움직이네요. 자, 이제 6거래일 남았는데 이제 월봉도 과일입니다. 월봉도 과일까지 왔어요. 와, 설마 여기까지 올까? 그랬는데 오네요. 예? 죄다 과일이에요. 죄다 과일이에요. 싹 다 과일이에요. 과일이 아닌 봉이 없어요. 전부 과일입니다. 전부 과일이에요. 와, 이건 뭐, 예.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예? 설명이 안 된다고. 그렇다고 또 돈은 엄청나게 투자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돈은 투자를 안 해. 예. 돈은 투자를 안 하는데 하락은 다 막는 거죠. 뭐 기술적 분석이 통하지 않는 장이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던데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냥 공중에 띄웠어요, 봉을. 예? 그냥 공중에다 띄워놓고 예. 이렇게 마감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몰라. 예. 예. 그런 상태예요. 자, 예. 2개월, 그죠? 2주, 뭐, 과열이 아닌 봉이 없어요. 전부 과열에 들어갔어요. 전부 다. 전부 다 과열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오죽하면 볼벤을 안 찍고, 예. 위에 있는 이격 볼벤을 찍고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급등주 차트의 형태예요. 예. 급등하는 주식들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수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6월 들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6월 9일부터의 봉이잖아요. 6월 9일부터인데 6월 9일부터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예, 2조 2천억 들어왔어요.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2조 2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개인은 6,545억밖에 안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2조 2천억을 샀는데 개인은 6,545억밖에 안 팔았고 대부분 기관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올라가니까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개인은 그냥 곁다리 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방 포지션의 주인은 외국인이에요. 이제 월봉 마감까지 6거래일 남았습니다. 6거래일 남았어요. 자, 이주봉부터 볼게요. 이주봉 끝났으니까. 와, 이주봉은 뭐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주봉부터 보겠습니다. 이주봉은 볼벤이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어요. 387. 그 다음에 이격 볼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391. 네. 그러니까 얘는 조정하면 이제 조정 목표치가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낮아지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 낮아진다. 참고하세요. 기존에 368에서 이제 387대로 떨어졌어요. 아니, 387대로 올라갔어요. 네. 참고하시고,
주봉은 조금 더 높아요. 과열 수치가 여기고 402.83이고 그 다음에 볼벤이 여기에요. 395.64. 그러니까 뭐 이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지금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단 일봉이 저가 지키면 사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그 답변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라. 왜?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한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살아요. 그래서 일봉 보고 매수하고 싶으시면 저가만 지키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백지수 일봉 저가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나머지 봉은 제 판단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주일 동안 돈이 1200억 들어갔겠어요. 지금 봉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봉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 돈도 없고 외국인 돈도 없어요. 이번 주는 양쪽 다 돈을 배팅을 안 한 거지. 외국인도 돈을 거기다 안 넣어. 안 넣는다고. 돈은 안 넣고 그냥 봉만 움직이는 거고 개인도 판 게 없잖아요. 봉만 높아진 거예요. 근데 고포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봉을 이렇게 그리면 열받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솔직히. 자, 다 과열이에요? 다음 주도 과열입니다. 과열 하는데 맨날 과열이네. 과열이에요. 다음 주도 과열입니다. 이제 영구간에 들어가요. 아니 1구간에 들어가요. 1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조종 중에 내려가는 게 있으면 하락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고가가 낮아진다. 무조건 매도예요. 고가가 낮아지면 무조건 매도예요. 근데 고가가 높아져. 그러면 종가가 낮아져야겠죠? 종가가 낮아지면 그 다음 봉에서 매도. 1번 고가가 낮아지면 그냥 매도. 왜? 종가가 낮아질 거니까. 고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종가가 낮아진다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고가가 낮아지면 무조건 매도예요. 근데 고가가 높아지면 고가로는 매도를 못하니까 종가가 낮아지면 매도죠. 그러면 종가가 낮아진 다음에 매도할 수 있겠죠. 저가는 제가 보기에 다음 주는 대상이 안 돼요. 이거 저가 깨겠어요? 깨도 문제지. 저 위치에서 387에서 매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못해.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봉을 쭉 볼게요. 자, 일봉은 아직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저가 지키면 매수예요. 2일봉 오늘 끝난 건가?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났는데 얘도 지금 양봉으로 끝났어. 얘도 양봉으로 끝났고 얘도 꼭대기를 지금 다시 그리려고 하고 있네요. 꼭지를 다시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얘도 저가를 지키면 매수예요. 얘는 고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고가가 넘든 안 넘든 얘는 고가는 상방이기 때문에 하방 공략이 안 되는 봉입니다. 그러니까 2일봉은 답이 없고, 그 다음에 3일봉 3날 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상승해서 지금 이게 몇 개 봉을 끌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봉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봉이 망가질까봐 그래요. 봉이 망가질까봐. 그러니까 봉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답답해요. 봉을 딱 가둬버리니까. 가두니까요. 딱 저가를 탁 틀어막아 버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이 굉장히 과한데 과한 거를 지금 작은 봉, 하위 봉을 가지고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30분 오늘 대도 안 났죠? 대도 안 났습니다. 오히려 신고점을 냈죠. 신고점을 냈습니다. 고점 넘었으니까. 이제 내려가려면 397을 깨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1시간 봉 얘도 멀어.
도시감봉 얘도 뭘로. 예. 지금 위치에서는 뭐 일목으로 참고할 만한 봉이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무너질 찬스를 놓쳤어요. 그러면 일목으로는 검토할 게 없습니다. 예. 지금 딱 남은 거는 고가를 낮추는 거예요. 예? 지금 유일한 하방 전략은 첫 번째는 고가를 낮추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일봉이 저가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다리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오늘 잤는데 내일 아침에 미국 증시가 내려 있다. 그러면 개파락이 나오면 오늘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고가가 이번 주 고가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고가를 넘었다. 고가를 넘어도 싹 다 과열이잖아요. 그러면 일봉이 저가를 깰 때, 일봉이 저가를 깨 아래를 열 거잖아요. 그래서 일봉이 저가를 깰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 두 가지 말고는 계속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무식하게 올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여기를 넘느냐 마느냐거든요. 여기를 넘든가 여기를 깨든가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고점을 넘든가 여기를 깨든가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최고점을 넘든지 아니면 최고점을 넘지 않을 거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길은 정해져 있다고. 어느 쪽 길을 갈지는 저는 모르죠. 선택을 하는 거지. 응? 길을 선택하는 거지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가 고점이고요.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근데 얘가 322.66이라고. 네. 그러니까 여길 못 넘으면 여기로 쳐박는 거죠. 응? 322.66으로 가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322.66 가기 싫으면 고점을 넘어야 돼요. 여기가 449.0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든가 일로 돌아오든가.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5까지 왔잖아요. 이제 44%밖에 안 남았어요. 네, 102포인트가 올라와서 이제 44밖에 안 남았다. 이제 절반 남았어요. 절반. 근데 449를 못 가면 다시 내려가야 되는 자리는 322.66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 449를 가든 아니면 322.66을 가든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차트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세요. 근데 지금 계속 걱정되는 거는 계속 이게 449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449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정작 449로 갈 수 있는 돈은 없는데 449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해 누적이에요. 올해 1월 달부터. 자, 개인은 3조 5천억을 매도했어요. 3조 5천억. 이게 누적입니다. 누적으로 3조 5천억밖에 안 돼. 작년에 7월 달에 18조였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7월 달에 18조였는데 지금 3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위치에 왔는데 돈은 6분의 1로 다운됐고 외국인은 매도야. 작년에 26조 매수했는데 지금은 10조 매도입니다. 10조. 그러니까 이게 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매도 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이게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14.8조?
아니 16조 얼마였죠? 16.8조 원. 네. 누적으로 4월 25일이 4월 24일이 최저일 거예요. 16.8조. 네. 16.8조가 최저예요. 그러면 지금 6조 5천억. 6조 5천억 매수한 거예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26조를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6조 5천억 가지고 올렸다고. 물론 이게 착시 효과가 있죠. 당연히 착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은 매수한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매도분이 너무 큰 거지. 예? 삼성전자 매도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 매수분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는 합이니까. 그래서 이 수급만을 봤을 때는 와, 이게 지금 449까지 갈 수 있는 수급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긴 돼요. 449가 이제 가깝잖아요. 이게 이제 멀면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너무 많이 가까워졌어. 그래서 최대한 빨리 멀어져야 됩니다. 응? 최대한 빨리 멀어져야 돼요. 449를 안 가는 이상 322로 가는 거예요. 449로 안 가는 이상 322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380까지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380까지 빼면 449까지는 70%예요. 그죠? 70%라고. 그리고 380에서 322는 60%야. 그러면 비등비등해지죠. 지금 이 위치는 고점까지는 44%고 322까지는 한 8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45대 80이니까 당연히 상방이 유리하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여기서 20%만 딱 빠지면 동등해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20%만 더 빠지면 동등해진다. 다행히 외국인이 돈은 들이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네. 미친 듯이 더 매수해가지고 매수세를 키우면 좀 더 부담스러울 텐데 매수세는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봐도 해석이 안 됩니다. 네. 돈으로 봐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보세요. 분기 개인 1조 6천억 매도했어요. 외국인 4조 매도입니다. 아직도 매도해요. 얼마나 매도를 많이 했는지 아직도 매도. 그러니까 지금 분기도 매도고 6개월도 매도고 다 매도해요. 단기적으로만 매수요. 그러니까 이번 달만 딱 4조 5천억의 매수를 들고 이게 다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의 수급을 보고 449를 간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네. 제가 추정한 이유는 그래요. 왜? 외국인만 본 게 아니잖아요. 개인도 본 거지. 네? 개인도 본 거라고요. 개인 수급도 다 봤다고. 저게 대량으로 매도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도 많이 안 넘어갔잖아요. 네? 외국인은 아직도 6개월도 매도고 심지어 6개월도 지금 한 3조 원밖에 안 되고 분기도 2조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엄청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를 얘기하면 매집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매집이 안 크다고. 네? 누군가가 매집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매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봉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동일한 입장이실 거예요.
상승장의 시작이냐? 상승장은 차트상으로는 시작된 지가 꽤 된 거죠. 네? 차트상으로 시작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네, 6개월 정도 된 거라고.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라 많이 지났죠. 상승이 시작된 지는 6개월이 된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하락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왔죠. 12월 달까지 왔나? 네, 12월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7, 8, 9, 10, 11, 12 아닌데? 1월까지 온 건가? 응? 12월까지 왔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6개 맞네. 그죠? 그러면 6개월 빠졌어요? 응? 6개월 동안 하락했다고요. 6개월 동안. 하락이 굉장히 길게 온 것 같죠? 6개월 왔다고, 6개월. 7, 8, 9, 10, 11, 12. 예. 근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상승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상승장 초입인가? 그런가요? 상승장 초입인가? 그러면 여기는 6개월 떨어져서 12월이 하락장의 초입이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진행은 된 거예요. 상당 기간 진행은 돼 있는 거고, 아직 시간적으로는 남아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 이렇게 마감을 했을 때 상승에 유리한 시간이 4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2개월은 없어요. 예? 2개월 봉은 상승에 유리한 시간이 단 봉 하나도 없어요. 얘는 다 하락에 유리해요. 예.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아직 상승의 시간이 남아 있어. 근데 2개월을 보면 상승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가를 낮추면 끝나는 거예요. 응? 고가를 낮추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월봉이랑 2개월 봉은 서로 다른 시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서로 다른 시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시간을 가지고 어느 쪽에 유리하게 쓰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월봉 보면 상승 추세가 강하다. 상승 추세가 강해도 이미 비싸. 작년 8월 달에는 뭐 하락 추세가 약해서 반등이 왔어요? 아니잖아. 너무 과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렇게 시간이 있는 거고, 얘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10개월이고, 예? 10개월이고, 얘는 4개월이에요. 자, 얘는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하방에 유리한 시간이고, 얘는 상방에 유리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저까지 키고 고가 넘어야 되는 거. 위로 갈 거면 이렇게 저가를 높이고 고가를 높여야지만 상방이 되는 거예요.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고가를 낮춰도 상관없어요. 예? 월봉은 고가를 낮춘다고 해서 하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계속 상방이야. 시간적으로. 앞으로 4개월 동안은 계속 상방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고가를 딱 낮추면 2개월 봉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의 윗꼬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2개월 봉이 망가지라고. 근데 안 주잖아요. 예? 윗꼬리 안 주잖아. 저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윗꼬리를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월봉에 윗꼬리가 생겨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한 380에 끝났습니다. 382. 네, 이렇게 끝나? 그럼 얘를 못 넘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449와 322가 있다고. 여기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한쪽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예. 근데 고가를 막으면 어떻게 돼요? 449를 못 가죠. 그러면 449를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322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고가를 막으면 449로 못 가는 거예요. 고가를 뚫는 이유는 449로 가고 싶은 거지. 왜? 여기를 가야 여기를 안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고통은 뭐냐? 449를 갈 거면서 10조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상법 개정도 하고 뭐 추경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3월달에 알고 있었다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얘기해줬어.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정보에 취약한 저 같은 사람도 그걸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몰랐다라는 거는 사실 설명이 안 되죠. 네, 저는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몇 명인데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했다라는 게 이상해요. 응?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는데 매도를 한 거지. 그건 제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아니 100%가 올랐는데 100%가 오르는 동안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샀을까? 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라는 거죠. 네. 속이기 위해서? 아니, 돈을 벌고 싶은 거지. 속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돈을 벌어야지. 자,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걸 보시면요. 이 보여드릴게요. 삼전만 4조 매도했어요. 4조. 네? 삼성전자만 4조 매도했다. 4조가 넘지. 우까지 합치면 한 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매수한 거 보세요. 하이닉스 많이 샀네요. 거의 2조 원 샀어.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로 돈을 벌고 있는 거겠죠. 에어로스페이스 7천억. 한국전력, 네이버, 삼양식품, 이런 것들 주식. 여기 현대 로템도 있어요. 자, 매도한 종목 보세요. 현대차가 있잖아요. 삼성 SDI, 하나오션,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 종목들 쭉 보세요.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매도한 걸 가지고 매수하면 되잖아요. 매도한 걸 가지고서 매수하면 되는데 매도를 하고 매수는 더 적게 한 거잖아요. 다 따블이에요. 현대차는 1조 5천억 매도했는데, 그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7천억 매수했고, 삼성전자는 4조 매도했는데 하이닉스는 2조 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총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규모가 있다고. 왜? 그 시총 이상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돈을 들이면 시총이 뻥튀기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상 밀어넣으면 시총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한 돈이 글로 다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추경이나 이런 걸로 바라보기에는 그 우리 같은 개인들 다 하는 거를 외국인이 모르고 삽질을 했다는 건데, 그리고 그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지금 6월 달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쳤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 올려서 봉을 만들어 왔으면 이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이건 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상방은 일봉만 본다요. 일봉만 보시는 거죠. 제가 상방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상방은 일봉만 보는 거예요. 일봉 보고 네,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자, 상방 네, 일봉이 저가 지키며 네, 이게 상방 위라고요. 하방은 주봉이 고가를 낮추며 이게 1번이고 네, 일봉이 저가를 깨면 이게 2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개파락이 나와서 일봉이 주봉이 고가를 낮춘다 그러면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고가를 안 넘는다는 판단이 딱 서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일봉이 고가를 넘었어. 그러면 주봉은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일봉이 저가를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단 금요일은 안 돼요. 월, 화, 수, 목 안에 깨야 됩니다. 참 힘든 한 달이네요. 지금 뭐 한 달을 보내면서 네, 너무너무 힘드네요. 봉을 보고 있는데 완전히 딱 일봉에다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네, 봉을 그리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네, 인위적으로 저가를 지키는 것도 대단하고 뭐 그냥 의지를 딱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죽하면 수요일날 개파락이 나왔는데 화요일 저가를 지켰겠어요.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한테 5천억을 매수시켰다가 다시 5천억을 빼서 다시 5천억을 매수시켰다가 5천억을 빼서 그러면 개인이 5천억 매도한 날 보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작 사과거래를 딱 합치면 돈이 하나도 없어. 봉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싸움은 449를 가든 322로 돌아가든 네, 둘 중에 하나는 가는 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400을 넘어서 405까지 왔기 때문에 449가 어쨌든 가시권까지 온 거잖아요. 네. 3,300을 넘었죠? 코스피가 3,316인가요? 최고점이 아직 300포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위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죠. 네. 저만 고퍼스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고퍼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꽤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연락이 와요.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여기가 애매한 구간이에요. 고퍼스를 정리하기에는 너무너무 애매한 구간이라 정리하기가 꽤 어렵죠.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449를 못 가면 322로 다시 가는 흐름인데 그러면 여기서 80%가 빠지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 위험 부담이 되는 건 449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돈은 없는데 계속 가요. 네. 계속 가니까 부담이고 돈이 없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네? 돈 없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뻔히 보이니까 이게 이성으로는 버텨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봉을 보고 있으면 열받는 거죠. 저만 열받겠어요? 네, 다 똑같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만기일이 12일인데 지금 선물은 어떻게 돼 있냐? 외국인 매도예요. 네? 선물도 매도라고. 지금 막 올라가는데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이 매수한 돈은 1200억. 네? 선물은 일주일 동안에 217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매집이 쑥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도 배팅 안 하고 하루만 왔다 갔다 그것만 하면서 봉을 움직이니까 봉을 보면 굉장히 열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분들은 계속 손절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계시겠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오르니까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이미 심리적으로는 다 포기한 상태고, 예, 이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만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번에 하락할 때요. 이런 봉이 있습니다. 이런 봉. 어디 있지? 여기요. 이 봉이 지금이랑 꽤 비슷한 형태예요. 네. 이 봉이 꽤 비슷해요. 공중에 떠서 음봉 내고 볼벤을 고가로 두고 떨어진 봉이에요. 한 번만 양봉 내고 들어가면 돼요. 한 번만 양봉을 내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위치에서 음봉 하나를 그려주면 돼요. 네? 지금 위치에서 음봉을 하나 그려주면 들어간다고. 안으로 들어가는 음봉이 하나 필요해요. 그 봉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그 봉이 나와야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가를 넘고, 예, 고가를 넘고 음봉을 내든 개파락으로 음봉을 내든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니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음봉을 그리면 돼. 그러니까 이게 고가잖아요. 고가를 넘고 음봉을 그려도 상관없고, 고가를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음봉을 그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매도치기가 쉽지 않고, 요게 매도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봉이 이제 일단 들어가면, 봉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봉이 들어갔다고 쳐요.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 이렇게 해서 봉 두 개로 말아버리면 이렇게 방향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얘가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나와야 된다고. 이 과정이 나와야 여기 가서 곱보스를 정리를 할지 아니면 홀딩을 할지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만약에 곱보스 정리했는데 이렇게 쳐박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차피 거기가 그때 가서도 또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예,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세요. 예, 다만 이걸 보고 있는 저도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도 굉장히 괴로워요. 자, 마음 잘 다스리시고요.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